그러면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도 행복하고 즐겁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이죠? 제가 물론 일주일에 한 번씩 뵙긴 하지만 이 요리 수업은 오랜만이잖아요. 몇 개월 만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제가 봐도 잘 짜신 것 같아요. 제가 요 앞에서 시연을 할 거예요. 지난번에 시연을 안 했죠? 시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가셔가지고 제가 다 나눠드린 거. 그 대신 하실 때 제가 똑같이 그때하고 똑같아요. 뭐 넣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같이 합시다. 그러면은 같이 하셔야 돼요. 먼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맛간장을 할 건데 제일 먼저 지금 육수를 끓여야 하잖아요. 다 이게 원래 불에 구워야 한다고 했죠. 불에 구우면은 이 저기 세균도 좀 죽지만 고소한 맛이 더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여기는 가스가 아니라 구울 수가 없어요. 집에서 다 구워왔어요. 이따 깨끗하게 물로 닦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통마늘, 마늘도 드렸지요. 없으신 분은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넣는다고 넣었어도 혹시 빠질 수가 있어요. 다 있지요? 통마늘 있나요? 네, 있어요. 네, 통마늘하고 그 다음에 표고. 표고는 이게 마른 표고인데요. 마른 표고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마른 표고는 뭐가 많지요? 우리가 일부러 표고를 말려서 먹잖아요. 비타민 D를 먹기 위해서. 비타민 D가 많거든요. 그래서 얘는 그냥 쓰면은 안 우러나요. 그래서 제가 일찍 왔을 때 얘를 뜨거운 물로 담궈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우러났지요? 우러난 다음에 하실 거고요. 대파. 대파는 흙이 있고 지저분해서 제가 배수대에다 다 넣어드렸어요. 대파 한 대씩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무, 대추. 대추는 4개. 대추 따로 드렸지요? 대추는 물로 안 닦으셔도 돼요. 제가 닦아서 다 말린 거예요. 그 다음에 무 300g씩 드렸는데 아마 300g이 넘을 거예요. 그냥 넉넉히 드렸어요. 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잡내도 제거하지만 시원한 맛을 내거든요. 그래서 무를 넣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 다시마는 10장 이렇게 했는데 제가 세지 않고 그냥 적당히 드렸어요. 다시마는 지금 넣으시면 안 돼요. 마지막에 5분 전에. 항시 다시마는 너무 많이 끓이면 얘가 느른해져요. 똑같이 느른해져 가지고 우리가 먹기가 안 좋고 음식이 깔끔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마는 5분 전에 넣고 시간이 지난 데는 걸러서 체에 걸러서 그 맑은 물만 가지고 우리가 맛간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육수를 안 취하잖아요. 그럼 제가 우선 시연을 할게요. 그리고 가르쳐 드리고 똑같이 이따 실시하면은 똑같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얘가 육수에 들어갈 양이에요. 이게 다. 표고는 이미 제가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얘가 여기 자루 있잖아요. 여기 자루. 이 자루를 따로 모으셨다가 이렇게 팁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썰으셔서 따로 놔두셨다가 파김치 담을 때 있죠? 파김치 담을 때 담으시면 고기 같아요. 쫄깃쫄깃해요. 그리고 파에 그 느른한 거 있죠? 느른한 거를 다 잡아줘요. 왜냐면 이렇게 썰으시면 돼요. 얇게. 두꺼우면 잘 안 우러나니까. 양파는 큼직하게. 양파는 너무 잘게 쓰시면 녹아버려요. 파는 굵직굵직. 파가 들어가야 시원하죠. 얘는 잎도 다 쓸 거예요. 파 닦으실 때 중요하신 거 있잖아요. 여기를 꼭 칼로 자르셔서 거기 이 파란 줄기하고 이 하얀 줄기 있죠. 그 사이에 흙이 많아요. 그래서 꼭 자르셔가지고 흙을 떨어내시고 냉장고에도 다 거드렸거든요. 근데 꼭 이렇게 물로 닦으셔야 돼요. 마늘은 편썰기 할 건데요. 얘도 두꺼우면 잘 안 우러나니까 편썰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괜찮지만 얘가 이렇게 둥그런다든지 이렇게 생기면 좀 칼질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밑에를 잘라 주시고 이렇게 단면을 이렇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 다음에 대추는 드렸는데요. 대추는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그냥 통째로 넣으시면 하나도 안 우러나요. 이렇게 칼집을 줘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셔야 돼요. 잘라주셔야 들어가면은 이게 불순물을 다 잡아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삼계탕집에 가셔서 대추를 드시면 안 돼요. 버리셔야 돼요. 근데 삼계탕 먹으면 대추가 더 맛있던데. 그래서 대추는 그냥 이렇게 다 자르셔야 돼요. 과일은 저 뒤에 있어요. 과일 위험하시면 칼로 이렇게 지근지근 하시면 돼요. 다시마는 넣지 마시라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넣고 볶아서 35분 끓이시면 돼요. 얘가 팔팔 끓으면 불을 조금 줄이신 다음에 7 정도에 놓으시고 우러나게 기다리시면 돼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네. 고요. 저는 중량을 측정하는 기구로 그램 또는 킬로그램으로 나타낸다. 물건을 재려고 할 때 이제 다시 딱 올려요. 그러면 얘가 그램이 그릇 무게만큼 나오겠죠? 그럼 다시 또 0으로 놓으시고 물건을 재셔야 된다 이 말씀이요. 이게 계량 컵이에요. 우리가 보통 모든 레시피, 시중에 있는 레시피도 다 한 컵, 두 컵 할 때 이 컵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컵은 뭐냐면 200ml가 되고 아니면 200g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컵 하면 200. 계량 스푼은 양념 등의 부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큰 술, 작은 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큰술은 15g, 15ml, 밀리리터나 g이나 똑같은 건 아시죠? 두 번째 큰 거는 1 작은 술, 작은 술은 5ml, 5g. 이 큰 술의 3분의 1. 지금은 좀 이렇게 막 혼돈이 오는데요. 여기는 두 번째는 어쨌든 5g. 1 작은 술, 큰 거는 1큰술 15.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얘가 2.5g이라 해가지고 이 작은 술의 반. 온도계인데요. 온도계는 우리가 이런 시중에 뭐 우리가 쓰는 이런 뭐 기온이 몇 도 이런 게 아니라 레이저로 쏘는 게 있어요. 딱 쏘면은 제 조리용 시계는 우리가 지금 이거 35 끓고서 35분 하세요 그랬는데 조리용 시계가 있으면 35분을 딱 맞춰놓으면 걔가 막 시끄러워. 불 꺼달라고 띠띠띠띠띠 소리 나거든요. 둥근 썰기. 우리가 둥근 썰기 할 때는 오이, 뭐 당근, 연근 이렇게 막 동그란 음식을 둘둘둘둘 썰었을 때 걔를 둥근 썰기라고 하거든요. 반달 썰기. 무나 감자, 뭐 당근, 호박 등 길이를 반으로 가른 후 원하는 두께로 반달 모양으로 써는 방법이다. 은행잎 썰기. 감자, 당근, 무 등의 재료를 길이로 십자 모양으로 4등분하여 원하는 두께로 은행잎 모양으로 써는 방법이다. 주로 찌개나 조림, 우리가 조림할 때라 아니면 생선찌개, 뭐 매운탕 할 때 보면 요 반달 썰기를 많이 해요. 은행잎 썰기처럼. 그 다음에 얄팍 썰기. 재료를 원하는 기로로 자른 후 그대로 말 그대로 얄팍하게 써는 거예요. 얄팍하게 썰거나 원하는 두께로 고르게 얇게 써는 방법이다. 주로 볶음이나 무침에 사용한다. 오이 무침이라든지 아니면 노각 있죠? 노각이 굉장히 고급 음식이거든요. 호텔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노각은 전 진짜 얇아야 돼요. 그래서 얇을수록 걔가 맛있거든요. 씹히는 어슷썰기는 비슷하게 제가 어슷썰기 많이 할 거예요. 대파 어슷썰기 하세요. 아니면 고추를 볼패썰기. 볼패라는 것은 볼패썰기는 무, 당근 등의 둥근 재료를 원하는 길이로 토막 낸 후 가장자리를 잘라
직사각형으로 납작하게 만드는 거. 이런 때는 언제 쓰느냐? 홍어회 무침 있죠. 더덕 무침이라든지 뭐 회할 때 모양이 예쁘게 하잖아요. 그래서 둥근 거는 잘라내고 네모지게 한 다음에 막대같이 써는 게 막대썰기예요. 그리고 나박썰기. 뭐 얄팍한 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보통 한 1cm 정도의 두께로 토막내어 가장자를 잘라 세로가 비슷한 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얇게 썰은 방법이다. 깍둑썰기. 깍둑썰기는 두툼하면서 큼직큼직하게 2cm, 3cm 주사위 모양으로 써는 방법. 채썰기. 채썰기는 언제 하느냐면은 무, 감자, 오이, 호박 등을 다져썰기. 다져썰기는 채썰기를 가지런히 모아 잘게 써는 방법이다. 파, 마늘 다져서 양념으로 쓸 때 마늘은 믹서기에 곱게 갈아서 쓰시면 안 돼요. 김장할 때 특히. 막대썰기, 무, 오이, 토말면 다음 적당한 굵기 막대 모양으로 써는 방법으로 산적이나 숙장과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마구썰기, 오이, 당근 등 비교적 가늘고 긴 재료를 한 손으로 빙빙 돌려가며 한입 크기로 작고 각이 있게 써는 방법이에요. 주로 채소의 조림에 이용됩니다. 깎아썰기, 우엉덩이 재료를 연필 깎듯이 깎는 거예요. 칼날의 끝부분을 이용한다 했는데 도려내어 썰기, 감자, 당근, 가기지게 썰어진 재료에 모서리를 얇게 도려내어 두르게 만드는 방법으로 오랫동안 끓이거나 졸여도 재료의 면이 뭉그러지지 않아서 조리 후에 음식이 보기 좋게 된다. 솔방울 썰기, 이거는 언제 하느냐면 오징어를 볶거나 데쳐서 회로 낼 때 큼직하게 모양 내어 써는 방법이다. 반드시 오징어 안쪽에 사선으로 칼집을 넣고 다시 엇갈려 비스트리 칼집을 넣은 다음에 끓는 물에 넣어 살짝 데쳐진 모양. 맞아요. 저는 한꺼번에 깎는 게 힘들어서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과일 닦는 저기 세제 있잖아요. 세제 있어도 그거 안 돼요? 그거 닦으면? 글쎄요, 저는 껍질 무조건 버려요. 닦고 좀 있을 거야. 가스용 농약. 한 조에 2개씩. 둘. 여기 수성을 열리고요. 껍질을 좀 뒤집어 주세요. 여기. 강아지 있으세요? 모양이래요. 아, 예, 예. 네, 됐어요. 네, 넣었어요. 35분 된 뒤에. 이제 내고 20회짜리 두 병이 4리터니? 4리터를 끓였지. 이게 육수예요, 이제. 우리가 채수물이 있고 육수가 있어요. 채수물은 이런 황태라든지 고기 같은 거 하나도 안 넣은 채소 만든 걸 채수물이라고 채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소고기라든지 아니면 멸치, 황태 이런 게 들어가면은 육수. 고운 채를 이렇게 한번 내리셔야 돼요. 여기 안에도 보면 금이 있거든요. 천이라고. 여기까지. 여기 1리터.
간장. 1.5리터. 이거 1.5리터를 제가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진간장입니다. 간장 200. 뭐가 들어가도 200을 넣고 90. 그래요. 다 양을 올리고당. 오늘은 제가 썰려서 썼어요. 특별히 맛있는 걸로 썼어요. 간장에 보면 F도 있고 501이 있고 701이 있어요. 701세. 그래서 간장은 될 수 있으면 701 쓰시고 맛간장은 701 쓰시려면 비싸잖아요. 그럼 501 정도라도 쓰셔야 돼요. F가 있는데 F는 쓰지 마세요. 701이 제일 좋다. 예, 701이 비싸긴 한데요. 드시면 얼마나 드시겠어요? 물론 비싸. 맛을 넣었어요 지금? 아까워서 제가 얘를 지금 그거 참 쓰면 불켜야지. 간장을 남겼죠. 이렇게 다 넣으신 뒤에 얘를 넣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 얘를 넣으시고 얘가 팔팔 끓으면 불을 끄실 거예요.